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손품왕입니다. 네,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난 기사인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이번 주 시행한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둔촌주공도 8년에서 1년으로 전매 제한이 이렇게 대폭 완화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은 원래 2020년 3월에 13 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3번 이렇게 정리된 내용 보시면 3번의 전매 제한 완화를 이렇게 수도권 10년에서 비수도권 최대 4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현황이 이렇고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규제 지역은 3년, 과밀업체권 1년, 뭐 기타 6개월, 뭐 이렇고 광역시 6개월 아니면 없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이 뭐다? 규제 지역이 다 대부분 풀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분양권들이 전매 제한이 해제되게 됩니다. 전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4번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뭐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 이건 아직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2020년 5월로 거꾸로 한번 거슬러 가봅니다. 2020년 5월에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거든요. 5월 11일 날 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입니다. 이때 이제 실제로 이때 코로나 이후에 그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투자 붐이 확 불었습니다. 그죠? 그때 보시면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제한 행위를 강화한다 해서 이때 정말 대부분 이때 정말 분양권 투자들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게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전매 제한 행위를 기한을 강화하기에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 분양권 시장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때 실제로 주택시장 분양권 시장이 되게 뜨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 되기 전에 사실 빨리 분양을 하려고 요렇게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하려고 분양을 막 서두르는 단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분양 공고문 이렇게 빨리 해서 분양을 이제 전매 제한을 피하려고.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니까 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파란색이 대구의 입주 물량이고 지금 부동색으로 보시는 게 분양 물량이에요. 예, 분양 물량. 분홍색이 분양 물량인데 지금 요때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이거든요.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엄청나게 지금 그죠? 20년 동안 최고로 분양 물량을 많이 쏟아낸 해였습니다. 2020년까지. 이때 그죠? 더 쏟아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분양 물량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전에 했던 애들이 다 그죠? 요 뒤로도 마찬가지고, 요 뒤로도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죠? 21년부터 그죠?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실제로 이제 입주 이제 3년, 4년 지나면서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요때 분양한 것들이. 그죠? 요때 분양한 것들이 이렇게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3년이 일단은 입주의 물량 피크인데, 자, 이게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일단은 대구만 예로 분양권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대구 분양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23년부터 26년까지 2026년 지금 4월까지 분양 물량들이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는데, 전체 합산해 보니까 분양 물량 분양권 세대수만 6만 5천 세대입니다. 6만 5천 세대고 직방에서 이렇게 분양권 아파트들 이렇게 보면 지도를 뒤덮었어요. 지도를 뒤덮은 상황입니다. 이 분양권 물량들이 입주 예정이거나 분양 예정인 것들, 뭐 이렇게 분양 예정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야,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게 호재인가 악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들을 이제는 생각하는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지금 이제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1월 3일 날 요 대책이 발표됐을 때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언제 한다? 3월 달에 주택법 시행해서 하겠다고 정부에서 대책을 1월 달에 냈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호재일까? 예? 호재일까? 악재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그러면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좌측에 있는 차트가 대구 수성구의 분양권입니다. 마이너스 4년부터 0년 시기니까 분양권 물량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뭐냐면 오늘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이 파란색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매물 수거든요. 매물 수가 이렇게 쫙 올라가죠. 이제 실제로 여기 이게 1월 초 기준이거든요. 1월 초 기준으로 매물 수가 확 올라가죠. 그럼 어쨌든 가격도 이렇게 꼬꾸라치지만 기축 매물들, 즉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1년에서 30년 차까지 제가 뽑아봤는데 흐름이 완전히 다르죠. 1년에 30년 차들은 그래도 이렇게 매물들이 쏟아지다가 이렇게 매물들이 쏟아지다가 이렇게 매물 수가 그래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가격들은 계속 빠지고 있었지만 기축 매물들은 그죠? 이런 흐름으로 그래도 많이 가격 하락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금 얘네들이 분양권 매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게 될까요? 새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가 더 비싼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2년차, 3년차 아파트가 더 비싼 게 정상일까요? 그죠? 실제로 그러면 분양권이 더 좋은 새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가 될 건데 얘네들이 가격이 팍팍팍팍 더 무너져 버리면 얘네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존 기축 아파트들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분양권을 또 워낙 많이 들어갔죠. 제가 2020년 그때 대구 분양권 시장도 보면 일반 직장인들도 막 분양권을 막 2개씩 막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막 정말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와서 분양권을 또 많이 샀고 그래서 보면 실제로 그때는 법인들도 됐었고 보시면 요 시점 이후로 분양권 매물수가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그죠? 급격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기축들은 이렇게 줄고 있었는 반면에 요 시점 이후로 그죠? 분양권 매물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이 내려와서 약간씩은 버티고 있고 하위가가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중구 이런 지역들은 그런 낌새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아파트 기축 매물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중구는 이제 입주장을 작년에 많이 치렀으니까. 남구도 어쨌든 분양권 매물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고 기축 매물들은 많이 줄었어요. 동구는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동구는 또 올해 입주하는 단지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기축들은 아직 조금 점차 부진한 상태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죠? 서구도 마찬가지고 서구의 분양권 투자자들이 엄청 또 많이 하셨거든요. 서울에서 서대구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요 시점 이후로 그죠? 또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급격하게 또 많이 늘어납니다. 달성군도 마찬가지고 달성군은 분양권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감안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까지는 사실 분양권을 매도하면은 그저 손에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남는 것도 없어서 뭐 이 정도 가격을 크게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면 안 팔고 버티고 가지고 가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세금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댐 안에서 가두리 된 거죠. 가두리 되고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팍 하락하면서 분양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댐의 문을 열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댐의 문을 열어버린 거죠. 분양 전매 제한 해제, 전매 제한을 풀어줌으로 해서 댐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들이 지금 확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이거를 근데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매물들을 던질 수밖에 없느냐? 그죠? 투자자들이 왜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 얘를 입주하는 애들을 등기를 치려고 해도 취득세가 또 걸립니다. 그죠? 취득세가 걸리고 이거를 안 던지고 가지고 가려고 해도 등기를 치고 가지고 가려고 해도
투자금이 보시면 지금 얘네들 다 분양권이거든요. 지금 3월 입주하는 애들, 4월 입주하는 애들, 6월 입주하는 애들 이렇게 있는데 투자금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일단은 전세가율이 대부분 50% 반토막입니다. 전세가율 대구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50%예요. 84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투자금들이 뭐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도 아닌데 사실 2억씩 들어가요. 수성구 아파트 보면 3억 거의 4억씩 들어갑니다. 3억 4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다른 분양권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역전세 맞아가지고 탈탈 털려서 세금이 없고 마통까지 막 땡겨서 어떻게든 한 상황인데 얘네들을 분양권을 들고 가자니 이게 일단은 자금이 마련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까지 풀어주게 되면 매물들이 확 쏟아지면서 지금 마피라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오늘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요점이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책이라는 것들 이런 정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면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죠?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매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상황이 어떻고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물론 이게 지역별로 다르겠죠. 지역별로 분양권이 많이 풀린 지역이 있고 지역별로 분양권이 그전에 많이 안 풀린 지역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정책에 따라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대응도 빨리 하셨을 수 있겠죠. 그죠? 마피 안 나오고 무피로 파실 수 있는 거 지금 마피 4천, 5천원씩 이렇게 맞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걸 거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호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시장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 지금 그런 시장 상황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예측을 해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